소심한 지승호 개조 프로젝트 지승호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하는 지승호입니다. 네, 오늘은 웹툰계 조상님, 시조새, 암모나이트라고 불리는 강풀 작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분도 굉장히 어렵게, 원래 이분은 연재할 때는 인터뷰 안 하기로 유명한 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하면 죄송합니다, 연재 중이라서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이분이 연재를 또 안 할 때는 또 제가 마땅한 또 매체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무빙이라는 웹툰을 첫 연재하는 날이었는데, 그동안 제가 계속 이제 연락을 하기도 했고, 또 약간 생각이 바뀌어서 너무 자기가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매체나 이런 걸 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복합돼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다음 스토리 펀딩이라는 데 이제 인터뷰를 올리고, 그 인터뷰 포함해서 몇 가지를 그동안 책에 쓰지 못했던 몇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었거든요. 이제 강준만 선생님, 강풀 작가, 김난도 작가, 박순찬 화백, 오지은 가수님, 그다음에 이상호 기자, 한희정님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냈었는데, 제가 이것도 소문을 보다 보니까 인터뷰를 모아가지고 낸 게 이게 5년 만이더라고요. 근데 이 5년 전에 이게 2015년도에 나온 책인데, 2010년도에 제가 쉐리토크라는 책을 내면서 내가 절대로 이제 인터뷰 모음집을 내지 않겠다라는 이상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5년 동안 안 내다가 이게 어느 정도 모이고 이러면서 지금쯤 한번 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거 인터뷰에 재발견이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인터뷰에 대한 매력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낸 책인데, 그때 이제 스토리 펀딩을 하면서 댓글이 하나, 지금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댓글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남의 얘기나 받아 적는 주제에 제 이름으로 책을 내는 일을 15년 동안 하다니 정말 뻔뻔하다. 이거는 정말 제가 지나가는데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러면 기분이야 나쁘겠지만 저 새끼 미친놈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댓글을 보면서 정말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15년 동안 뭘 했지? 그렇다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이게 노동량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내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되게 충격에 빠져가지고요.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누군가를, 한 사람을 세상에서 죽여야 된다면 아마 그건 절 텐데, 저 말고 딱 한 놈을 죽여야 된다라고, 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딱 한 사람을 더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을 찾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댓글이라는, 그런 식의 댓글이라는 거는 상처를 주는 일인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말 다행이죠. 정말 찾아갈 수 있으니까 모르고 지내는 게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강풀 작가님을 만나서 제일 감동적으로 느꼈던 게, 이분이 굉장히 가정적이고 착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일에는 정말 철저한 프로구나, 이렇게 어떤 도전의식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만화를 그리게 된 계기는, 이제 대학교 갔는데 그때 운동권이셔가지고 대자보로 이제 학내 소식을 이제 대자보로 막 그렸는데 그게 반응이 꽤 좋았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자기 대자보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제 운동권 끝물이라 이슈가 많아서 대자보를 하루에 몇 번을 갈 때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그걸 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걸 보고 하길래, 야, 이게 되게 만화라는 게 힘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학생회나 직원 노조나 이런 데서는 따로 게시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대자보를 모아놓자, 이런 모아놓기도 하고 했었다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화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졸업을 하고 정확하게 429군데다가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29군데 이력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잡지나 만화를 연재할 수 있을 만한 매체에는 다 이제 보냈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와전이 돼서 점점 늘어나가지고 어떤 기사에는 이제 700군데 보냈다라는 기사도 있다는데, 그거는 아니고 과장이 된 거고, 정확하게 이제 429군데라고 본인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체 편집장들끼리는 다 비슷한 업종의 편집자들끼리 친하기도 하고 하니까 술자리를 하는 데서, 너도 그 사람, 이분이 이제 본명이 강도영인데, 너도 강도영 씨 이력서 받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또 생각이 일면 드는가 하면 계속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근데 420군데 보낸 데서 3군데에서 딱 연락이 왔답니다. 2군데는 돈을 못 주니 연재를 할래? 이래서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뭐 5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이제 준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직업으로 택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이 이제 당시로서는 이제 좀 파격적인 개인 작가가 자기 인터넷에 자기 사이트를 만들어 강풀닷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만화를 연재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상다반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이제 스포츠 신문에까지 연재하게 됩니다. 윤태우 작가님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뭐 포털이 아니라 스포츠 신문에 연재를 한다는 자체가 만화가로서는 크나큰 영광이고 수입 면에서도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 성공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계속 비슷한 소재, 그때는 또 생활 만화가 또 유행을 할 때였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로 이제 계속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네이버가 아니라 다음에서 이제 만화 속 세상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연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장편 웹툰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순정 만화를 이제 기획을 합니다. 순정 만화를 기획해서 그때 이제 주변에서 반대를 많이 했겠죠. 야, 너는 이제 똥 그리고 엽기 만화 그리고 이래서 인기를 얻었는데 야, 그게 순정이랑 어울리긴 하냐? 거기다가, 게다가 장편 만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분이 또 뭐, 영화되기도 한 아파트 같은 거를 그릴 때는, 야, 너 만화가, 너 뭐 그림체도 그렇게 그런 호러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체인데, 그게 지금 뭐, 가당키나 하냐 했는데, 이분은 또 나름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걸 연재를 했는데, 그분이 연재를 하면서도 스스로도 자기의 만화가로서 약점은 어떻게 보면 그림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인데, 그래서 본인은, 나는 이제 그림에서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에서까지 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만화를 이제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다 이제 써놓고 이제 그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창작자로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얘기들이 굉장히 좀 근과 혹저가 될 수도 있는 얘기일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만화가 되게 길거든요. 보통 웹툰의 대여섯 배 되는 길인데 담당자분들도 중간에 좀 잘라서 올리면 되는데 마감을 지키시는 게 중요하지 중간에 좀 잘라서 올리십시오라고 하는데도 그 회에 얘기할 것이 있으면 그 회 다 담아야지 그 한 회만 보고도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잘라 올리면 어차피 회당 고려가 나오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 이득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 독자들이 뭐 하나라도 얻어가면 좋겠어요. 그게 재밌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얘기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게 매 화에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독자가 포만감 같은 것을 느끼면 좋겠어요. 딱 하나 예를 들어 17화 딱 한 화를 봤는데 그걸 보고 얻는 게 뭐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건 슬픔이건 감동이건 개그건 하나도 얻고 갔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딱 끊겼다가 이어지고 하는 것이 반복되면 미뤄뒀다 한꺼번에 보자 할 것 같아요. 사실 주변 동료 만화가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아요. 너무 길게 한다고. 공익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렸죠. 대표 작가가 그렇게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처음엔 약간 그런 압박을 받았는데 이젠 상관없어요. 짧아도 충분히 재미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 서술하는 걸 좋아해서 주인공 한 명 한 명을 다 소개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길어지고 다음 만화 속 세상 편집장도 그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이렇게 길게 할 거면 차라리 잘라서 올리세요. 보통 만화 파일 서너 개면 사이즈가 꽤 큰 편인데 마감 전날 전화로 18개 하고 있다 하면 잘라서 내면 좋지 않느냐고? 그럼 저는 차라리 빵꾸를 내요. 그 화를 어떻게든 세트로 보내고 싶어요.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싶어 빵꾸 낸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이제 고집이신 거죠. 나는 이 작품 전체를 통과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고집 때문에 내가 이 바닥에 살아남을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의 이야기 소재들이 보면 굉장히 뻔한 소재들이 되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이 많은데 막상 이제 그 소재를 갖고 작품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주변에서도 이제 야, 그런 소재의 만화를 누가 보겠냐라고 이제 굉장히
말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은 한 사람이 죽으면 슬픈데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다. 이거는 그냥 와닿지 않으니까. 그 실제로 뭐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시스템의 문제로 사람이 1년에 1000명이 죽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개선하면 안 될까요?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거에 뭐 그 시스템 개선한다고 그게 될까? 이런데 어떤 사연 있는 사람이 뭐 이를테면 을왕리에서 음주운전하는 사람, 차량에 배달 가던 50대 가장이 치여가지고 죽었다. 이런 사연에는 뭐 100만 명, 200만 명씩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사연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와닿게 되는 건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도대체 본론은 언제 들어가냐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듣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캐릭터 하나하나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이제 그 독자에게 그 사연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세상에 새로운 얘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자기 스타일대로 어떻게 풀어가는가 거기서 성패가 갈린다고들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인공을 얼마나 친근감 있게 느끼는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이야기도 내가 아는 사람이 겪은 일이라고 하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저는 만화에서 거의 3분의 1을 주인공의 과거 소개하는데 할애합니다. 무빙도 마찬가지예요. 일화는 현재로 나갔지만 다시 과거로 넘어가요. 사람들을 다 세세하게 보여주고 나면 같은 이야기, 그다지 새로울 게 없는 이야기라 해도 독자들이 걔에 대해서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타이밍 때 많이 들은 말이 도대체 사건은 언제 진행되느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건의 진행도 중요하지만 독자들을 주인공에게 과연 얼마나 밀착시킬 수 있느냐가 이야기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기 이야기를 독자들한테 감동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방법인 것 같은데 이분이 또 아까 이제 웹툰계 시조새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만화계 하면 다 말렸지 않습니까? 어린이날은 만화를 다 모아다가 유해 매체라고 태우던 시절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웬만한 웹툰 작가들이 그리고 웹툰 작가의 평균 수입이 소설가를 훨씬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받는 작가들이 뭐 저는 제가 알기로는 100여 명이 된다라고 들었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웹툰 유료화가 굉장히 큰 그전에는 컨텐츠는 공짜라는 인식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처음에 유료화할 때는 일단은 작가들도 수입이 있고 어떤 생계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지속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누군가 총대를 매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욕을 먹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는 주호민 작가 그리고 다음에서는 강풀 작가, 윤태우 작가가 돈독이 올랐다고 이제 댓글 달리고 다 별명이 하나씩 붙었죠. 이제 돈풀, 뭐 돈태호, 돈주민 뭐 이런 그게 붙었는데 이분이 이제 계속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이제 고집스럽게 자기가 이제 화살을 맞으면서 저기를 해서 후배 작가들한테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을 열어주는데 큰 공을 세우셨는데 근데 이분이 뭐 꼭 돈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26년 같은 영화, 26년이라는 그 작품은 나중에 이제 원래 23년이었는데 영화화가 늦어져가지고 이제 26년이 됐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원작료도 안 받고 그 인터넷에다가 공짜로 풀었거든요. 그냥 내가 이 만화를 그린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화화 되고 하면 오히려 그냥 그 유료 구독자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유튜브나 인터넷에 이제 공짜로 볼 수 있게 뭐 할 정도로 어떤 이런 좀 책임감이 좀 강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이분과 페이스북 그 친구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내분 사진하고 아이들 사진을 엄청나게 올리십니다. 와, 그래갖고 진짜 뭐, 너무 자기 행복한 걸 자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좋은 모습을 보니까, 그걸 보는 사람들도 이제 좀 힐링을 하는 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소설이나 뭐 여러 가지 창작 활동이 있지만, 웹툰이 그 가장 노동 강도가 센, 그 하나 그림 하나 그리는데 어떨 때는 어떤 만화가는 한 컷을 그리는데 뭐 12시간 뭐 그 이상이 걸릴 때도 있다고 하니까 그 한 회에 마감을 한다. 특히 이제 강풀 작가처럼 그렇게 길게 마감을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 자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마감이 그렇게 힘들어도 육아는 더 힘들다 보니까 마감에 비해줄 거 아니다. 육아를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부부 간의 관계도 좋고 이제 뭐 아이들하고도 이제 사이가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보면 육아라는 게
옛날에 모르니까 이제 그 육아 이게 무슨 뭐 애 보는 게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아동학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게 나오는 이유는 육아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육아가 그만큼 힘든데 이제 보면 이제 만화가분들은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싸울 수도 있는데 다른 군에 비해서 또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인성이 좋은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일상다반사 뭐 이런 만화를 그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이제 좀 놀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 맨날 술 먹고 토하는 얘기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처음 담배를 배운 게 30살인가 그렇고 술을 마신 게 33살인가 이게 그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둘 다 30 이후에 할 정도로 이제 좀 모범생이었던 분인데 그 이분이 아버님이 목사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강풀 작가님 만화에는 뭐 무당도 나오고 뭐 귀신도 나오고 뭐 심령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버님 불편하시지 않냐. 그래서 아버님한테 이제 여쭤봤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이런 만화를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야 풀아 뭐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야.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야. 너의 상상력, 너의 그 상상력도 그래서 그런 어떤 유연함 같은 게 또 뭐 개신교 분들 중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님은 굉장히 좀 깨어있는 목사셨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강불 작가한테도 영향을 꽤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늘 말씀을 하시는 게 강연에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100번의 연습작보다 한 번의 실전작이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전작이라고 한번 그러니까 연습작이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뭐 하다가 막히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아닌가 보다 이거 엎어버리기 쉽고 그러는데 결과물을 끝까지 낼 수 있는 끈기와 또 그걸 이제 그 결과물로 평가를 받아야 정말 이제 프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길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강불 작가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작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습작이라는 것은 대부분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으니까요. 습작은 바꿔 말하면 미완성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아요. 어차피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습작을 하다 보면 게을러져요. 아주 작은 거라도 이야기가 거지 같고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도 끝까지 완성되는 것이 실전이라고 생각해요. 작품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보여줄 때 생명을 갖게 되는데 요즘 블로그에 올리는 데서 하다못해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보여주더라도 실전작이 된다고 봐요. 만들어 놓은 작품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일기예요. 완성을 시켜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실전작이 되고 저는 만화가 지망생들한테 메일을 지금도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습작을 많이 했다면서 어디 강연에 가면 습작 노트를 가지고 와서 보여줘요. 그런데 완성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미완성작, 습작 100개 쌓여봐야 끝까지 마무리 지어놓은 작품 하나를 못 당한다고 봐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강풀 작가는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셔요. 제 후배 작가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작가인데 뭐네 이렇게 고상을 떨 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만화에 대한 툴철한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내가 어떤 마감이 있으면 그런 마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철저하게 노력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남들은 나이가 들면 조금 더 이제 일상적인 소재에서 작품을 만드는 걸 이제 선호하는 쪽으로 가게 되던데 강풀 작가는 좀 반대로 초반에 약간 그런 작품들을 남기셨는데 이제 점점 이제 이분은 그런 거보다는 정말 만화 아니면 보여줄 수 없는 거. 야 이게 진짜 말이 돼? 이게 진짜 만화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무빙 같은 경우는 뭐 초능력자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이분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데 무빙이 500억 예산으로 드라마화가 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본인이 이번에는 극본을 쓰기로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드라마 극본을 쓰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제 철저하게 취재를 하는 그 본인의 그런 모습이 이제 페이스북에 보면 정말 사소한 거라도 고증을 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다 찾아보고도 못 찾으면 혹시 예전에 포니를 타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포니는 어땠나요? 뭐 이런 식의 뭐 그걸 다 물어보고 이제 자기 시나리오에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의 어떤 도전 정신이나 작가 정신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중호 개인 살리기 프로젝트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